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구국의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예요. 제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놈들인데, 이놈들은 완전히 이 왕조주의, 세습주의,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모든 걸 다 섞어놨어요. 거기에다가 정치까지 종교에다가 섞어가지고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신이죠, 신.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많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신정 정치하는 악당 같은 놈들인데, 이 구국의 지도자 윤석열 대통령 왠지 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북한에서나 들어보는 듯한 느낌들이 자꾸 드는데, 뭐 전에도 보면은 명예당 대표, 뭐 당정일체 이런 얘기들, 이 구국의 지도자, 네, 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대통령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국민의 대표성이 없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을 보면서도 국민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월남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습니까? 그 자연을 다 죽여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 해가지고 고엽제를 뿌리는 그러한 행위들,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다가 투기하는 행위들은 이 자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 이거를 과학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 발의 피고, 중요한 것은 철학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네? 아니, 과학이라는 알량한 논리하에 철학이 필요 없는 세상, 인간의 마음이 필요 없는 세상, 그리고 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어린이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에 막 방류하고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덮으려고 하는 그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고,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 살기가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살기가. 자연 앞에 겸손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가는 그러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냥 마구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살기가 돋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이거 완전 난장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국이라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 3년, 급격한 금리 인상,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계비 위기를 겪고 있는 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살률을 해결하고 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 경제 붕괴를 막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이 도덕성을 재건해야 돼요. 도덕성을 재건하고 또 이 강력 범죄를 막고 급격한 이민국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앞으로의 갈등들,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이걸 구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반공, 멸공 프레임으로 한국을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이게 구국의 지도자다? 이게 여기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 망상과 오만에 취해 가지고 여기 막 박수치고 이런 것도 보세요. 어디 그냥 북한에서나 봤던 이러한 장면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놈들 흉내를 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국힘은 극우, 그리고 민주당은 아주 보수 정당인데, 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 대한민국의 뭐 정의당이고 뭐 진보당이고 또 한국의 희망이고 뭐 이런 정당들이 있어도 이것들 뭐 제대로 말을 하는 자들이 없어요. 제대로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이게 참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항상 이 권력자들의 잔치예요. 잔치. 역사를 보면은 신라나 고려나 조선이나 모든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의 잔치 그 외에는 없다. 계속 국민들은 고통만 받는 거죠. 고통만. 예, 권력자들의 잔치다.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입니다. 네, 서울신문에서 보면은 민주평통은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이에요. 이 부의장,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의 부의장 구국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국의 지도자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요. 저도 여기 제가 11기 12기 네, 여기 자문위원을 저도 여기 역임을 했는데, 그런데 이 구국의 지도자다. 뭘 했다고 구국의 지도자? 이거는 굉장히 뭐 아부처럼 들리고 듣기 아주 거북합니다. 네, 유는 공산 세력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보면은 이 공산 세력, 그러니까 공산 세력,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공산당 놈들은 우리가 당연히 견제해야 되고 막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의 이 멸공 선동은 이 오직 공산 멸공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자꾸 전쟁 위기로 몰고 가고 있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민주화, 중국의 민주화, 인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협력할 거와 이용할 거와 대응할 것을 구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가야 하고, 한국은 여기서 정면 충돌이 아닌 도리어 제3세계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우리 자체만의 공급망, 협력망, 무역망을 넓혀 나가고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같은 한국이 중심이 된 국가연합 조직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깜도 안 되는 김정은이 이런 놈들하고나 부딪혀가지고 지금 이러면서 그냥 소수의 극우들한테 구국의 지도자 이거 봤는데 아주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이 눈빛 보세요. 이거 막 박수 쳐주고 하니까 그냥 여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우상화 시켜주고 영웅화 시켜주고 숭배화 시켜주고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만과 아주 편견에 빠지게 되고 망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 반공, 이거는 상식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반공을 완전히 종교화 시키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인데, 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돌아다니는 곳마다 계속 공산 세력, 뭐 8.15 경축사에서도 이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리고 대통령 자문 헌법 기관에 이 부의장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른 소리. 아부성 발언은 안 된다. 그리고 이 구국의 지도자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구국의 지도자들한테나 걸맞는 말이지, 함부로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난장판을 만든 윤석열한테 적합한 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누가 만들었어요? 문재인, 이재명이 만든 겁니다. 이재명이 졌죠? 왜 졌어요? 국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고, 문재인이 키운 거 아닙니까? 문재인 잘못해가지고 정권 교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잘못한 거예요. 문재인, 이재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정치를 게임하듯 하면서 윤석열이를 자격도 안 되는, 자격 미달되는 윤석열을 그걸 들여와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안철수가 협력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김동연이 그자도 제3시대에서 뭐 끝을 볼 것처럼 얘기하더니 국민들을 속이고
이재명한테 붙었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한심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